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침공하는 시가전 대신 기습작전으로 하마스를 분쇄하는 군사작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사태 악화 시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품질 중국산 제품이나 오래된 재고를 판매하는 쇼핑앱이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들의 신용카드 연이자율이 최고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챙겨 먹고 운동하는 MZ세대 다이어트 요법과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전통 다이어트 요법의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확전이 우려되는 가자 침공 시가전 대신에 쪽집게 공습과 기습작전으로 하마스를 분쇄하는 군사작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관으로 이라크 모술에서 IS 격퇴작전을 지휘했던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연쇄통화를 갖고 있고 미 해병 중장 등 군사 자문단을 직접 파견해 이스라엘 측에 경고와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계획에 우려를 표시하며 두 개의 작전 모델 가운데 더 나은 작전을 전개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대규모 병력으로 가자 지구를 침공해 시가전을 장기간 전개하기보다는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으로 하마스를 분쇄해 나가는 군사작전을 선택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군과 탱크, 장갑차로 가자 지구를 침공할 경우 하마스 전투원들과 터널과 광산은 물론 민간의 밀집 지역의 도시에서 시가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병력과 가자 지구 민간인 인명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이라크 팔루자에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와 10여 년 후인 2016년과 2017년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IS 격퇴작전을 폈던 두 종류의 모델까지 제시하고 이스라엘이 후자를 선택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대규모 가자 침공작전 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며 사실상 만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비해 자신이 미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2016년과 2017년 이라크 모술에서 IS 격퇴작전을 지휘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으로 하마스를 분쇄하는 군사작전을 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2004년 이라크 팔루자에 영국군 이라크 반군과 함께 진격해 지상전을 전개했으나 상당한 인명피해를 내고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미군들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직접 참전하지 않은 대신에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기습작전을 펴도록 측면 지원하고 족집게 공습을 가해서 9개월 만에 IS를 괴멸시킨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펜타곤은 제임스 클린 미 해병 중장 등 군사자문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수립에서 극도로 위험한 시가전보다는 하마스 분쇄작전이 낫다고 제시하며 군사작전 수립을 돕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이스라엘군은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하마스 제거를 공언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길과 군사작전 계획을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가자 침공 대신에 하마스 분쇄작전을 펴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누구의 권고도 듣지 않고 독자 판단과 독자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의 권고대로 가자 침공을 하지 않고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만으로 하마스 분쇄작전을 선택할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경우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70만 명을 긴급 대피시키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400명을 포함해 중동 지역 주둔 미군들이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악화될 경우 70만 명이나 긴급 대피시키려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에 60만 명이나 살고 있으며 레바논에는 8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국무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분쇄 작전을 본격화할 경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 지역으로 비화되는 만큼 이스라엘 거주 미국인 60만 명 중에 대다수가 긴급 대피하려 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긴급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한 레바논에는 정파이자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개입하고 나서 확전될 조짐이 있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 전체가 전쟁 지역이 되므로 이곳의 미국인들도 대거 빠져나오려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약 70만 명이나 긴급 대피하는 계획은 국무부가 수립하고 국방부가 실제 대피 작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동 지역에 증강 배치되고 있는 항공모함과 그 배속함들을 최대한 미국인 대피에 동원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가 함께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항공모함들은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까지 가능한 구축함들을 최소 4척씩 거느리고 있고 민간인들을 직접 대피시킬 수 있는 지원함 등 군함들도 배속돼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수송기를 대거 미국인 긴급 대피에 동원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시 민간인 대피 계획은 오래전부터 마련돼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경계태세와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들 가운데 가장 위험해지고 있는 미군 병력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3,400명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군들은 이란제 로켓포탄이나 무인기 드론으로 공격받을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제 드론 2대를 사전 포착해 요격한 바 있어 반미 무장 세력들이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로켓포나 드론으로 미군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테무 앱은 북미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의 악성 코드,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입점 업체들이 주로 재고 상품이나 창고에 몇 년씩 묵혀둔 악성 재고를 주로 내보내는 것으로 밝혀져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테무입니다. 월급 인상률을 가볍게 무시할 만큼 오른 물가 때문에 기존 알리바바나 쉬인 같은 앱에서 재미를 본 구매자들은 테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테무의 경우 공격적인 인터넷 광고를 펼치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룰렛을 돌려 소비자가 솔깃한 만큼의 엄청난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테무 앱을 까는 겁니다. 오프라인 마켓에 가면 아무리 적게 줘도 $60 이상 주어야 할 옷이나 물건들이 $10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60 이상 사면 무료 배송입니다. 이미 많은 북미 구매자들은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만 궁금해한다며 테무에 있는 물건들로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는 재미를 느끼라는 광고에 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구글은 구글 플레이 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버전의 앱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앱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는 우려들이 현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무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1,600만 명으로 몇 개월 만에 월마트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고성장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도 짙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의 위법성이 높은 상태로 아슬아슬한 소말리아식 질주를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급속 성장을 위해 판매자를 모집할 때 기준이 높지 않아 많은 무역업체가 몰렸고 무역업체들이 테무의 무조건적인 가격이나 요구에 동의하는 이유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악성 재고들을 처리하고 빠지기 위해서라고 판매자는 밝혔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들도 썼던 물건을 받았다. 몇 년 동안 묵혀있던 제품 같다. 화학적인 악취가 강하게 나서
이것을 실제로 써도 몸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반품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버렸다는 후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은 돈을 주고 쓰레기를 구입한 셈이라는 후기도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품을 살 때는 공정한 거래로 착취 없는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고 친환경, 저탄소 생산의 캐치프레이즈는 환경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겨났다며 필요 없는 값싼 물건들의 대량 생산과 소비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재난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대형 소매점들이 분할 상환, 캐시 리워드 등을 내걸고 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들의 APR 연 이자율이 최고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30% 이상 이자를 물리고 있어 보상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용카드 연이자율 APR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신용카드의 연이자율은 올해 초 21%에서 현재는 25%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대형 소매점들이 할부 금융이나 캐시 리워드 등을 내걸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리테일 크레딧 카드의 APR은 평균 29%를 기록하고 있고 30%를 넘어선 카드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티 신용카드의 경우 코스트코 매장에서 물건을 산 만큼 캐시 리워드를 제공하고 다른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APR이 아직 20.49%로 낮은 편이나 신용 점수가 740점에서 850점 사이로 매우 높아야 가능합니다. 아마존의 리워드 비자 카드는 신용 점수가 700점 아래로 낮으면 APR이 27%로 급등합니다. 마이 베스트바이 비자 카드의 경우 컴퓨터 등 물건을 외상으로 산 후 매달 분할 상환할 수 있으나 약정한 기간에 다 갚지 못하면 APR이 30.99%로 뛰게 됩니다. 메이시 아멕스 카드는 27.49%의 연 이자율을 물리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캐시백 카드는 신용 점수가 700점 아래인 경우 연 이자율이 28.2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체이스 무제한 프리덤 카드는 무제한으로 산 만큼 매치에 캐시 리워드를 주고 있으나 신용 점수가 낮은 고객들에게는 29.24%의 높은 연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100대 매출 소매점을 포함한 107개 리테일 크레딧 카드를 조사한 뱅크레이트의 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APR은 28.9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6.72%, 2021년에 24.35%에서 매년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 연 이자율을 넘긴 16개 카드의 평균은 32.24%로 나타났습니다. 1,000달러짜리 물건을 외상 구입하고 100대 소매점 평균 연 이자율 28.93%를 적용받을 경우 미니멈으로 상환할 경우 50개월이나 걸리며 이자로 원금에 맞먹는 715달러나 내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11번에 걸쳐 0%에서 5.25 내지 5.5%로 대폭 올리자 그 여파로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의 여파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8%를 돌파해 주택거래를 얼어붙게 하는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데 이어 1조 달러를 넘어선 신용카드에 본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늘어날 것 같았던 재택근무의 감소세와 들뜬 소비 경제와 맞물려 의학계와 미용계가 다이어트 시장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요 현상을 막는 결정적인 키는 근육량의 보존이라며 운동 전에 부스터를 복용하고 운동 후에도 보조제 등을 섭취하는 MZ세대의 다이어트법과 먹지 않고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전통 다이어트법 사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손실을 막는 것이 최근 몇 년간 다이어트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마르는데 실제로 근육뿐 아니라 힘줄, 인대, 뼈도 같이 약해져 운동 없는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건강한 젊은이도 단 열흘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으면 현저하게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MZ세대의 운동법은 운동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운동 전 카페인이 든 부스터 음료나 단백질 파우더라던가 운동이 끝난 후 크레아틴이나 타우린 정도는 먹어주는 겁니다. 근손실을 막고 효율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고전적인 방법으로 살을 급작스럽게 빼고 싶은 마음에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과 함께 근육까지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었던 과거 운동법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여 년 이상 유행했던 단백질 파우더 제품에서
신장 이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것, 단백질 함유량이 표기된 만큼 나오지 않는다거나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부스터를 잘못 먹으면 가뜩이나 빨라지는 심장박동이 더 빨라져 심혈관계에 수문 이상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양제들도 무조건 간에서 대사하는 만큼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하며, 임의로 먹어서 안전한지는 10년이 돼봐야 광범위한 임상으로 확실해진다는 양심 고백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공복으로 운동할 때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영양소의 순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순서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빠르게 연소되어 평소보다 20%의 지방이 더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으므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을 적절히 먹으면 체지방률 15% 이상에서 근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대신 공복 유산소 운동을 장기간 반복하지 말고 단기 전략으로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를 앓고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독소가 순환계로 유입돼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복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 이내로 체지방 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 내장 지방 연소가 시급한 사람, 근육량과 지방량이 모두 많은 사람에게 단기적인 전략으로 적합하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